안녕하세요. 여주민회청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기념 공연과 전시가 중앙로 한글시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창립 20주년을 맞은 여주민회청의 서해가 산홍정기중 지부장님 그리고 홍석영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부장님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께 여주민회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민회총은 20년 전에 출범해서 우리 여주 시민과 함께 계속 가까이에서 호흡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박수와 환호도 받았지만 때로는 힘 있는 자들로부터 많은 견제와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2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살이 됐으니까 성년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년에 걸맞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창립 20주년이니까 네. 1998년에 창립을 하신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 여주민회총이 20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좀 역사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여주민회총은 1998년 10월 10일 날 이제 창립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요번에 이제 야시장이 열리는 곳에서 민족예술제를 통해서 11일 날은 12 행사를 했는데요. 그 창립할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세월이 흘러서 그 저희들이 이제 주로 했던 것은 여주에서 이제 신년 해맞이 대동 한마당 행사라든가 우리 전통에서 없어진 대보름 한마당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시켰고 초기에는 이제 문화의 거리 축제라든가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은 민족예술제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주 시민들이 올바로 우리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또 이런 문화와 예술이 활기차게 이제 넘치면 여주는 그야말로 살기 편안한 곳이 되리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였고요. 2007년, 6년, 8년 전후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서울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제 경운기 타고 가는 예술여행, 소외 지역 찾아가는 그런 행사, 그 다음에 여주에 여름 축제가 없으니까 여름 축제로서 이제 그냥 놀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주 시민들이 여름에 이 시원한 넓고 좋은 여강 앞에서 가해서 이제 즐기는 이런 놀이들도 했고 이후에 쌍용고 줄다리기가 여주에 이제 대통령상 수상을 했는데 이것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한 6, 7년간 계속 복원 사업과 그것을 복원해서 이제 여주 대보름 한마당에서도 했고 또 중앙로에서도 이제 중앙로 살리기 일환으로 이제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지부장님 그 여주민회총이 여주 지역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존재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이 싸우라고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동안 약간 그렇게 비춰진 것 같아요. 좀 많이. 그래서 앞으로는 평화의 시대를 맞아서 좀 평화롭게 예술을 전파하고 또 그야말로 우리는 풀뿌리 예술활동이 우리의 기조니까 그래서 낮은 곳에서 계속 사람들을 함께 강습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전파하고 싸우기보다는 좀 평화롭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여주민회총이 이제 제대로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뭐 너무 이제 큰 우리가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총이라는 것이 틀에 박혀서 어떤 떡 먹여주는 거를 그냥 소화나 하고 그
그어진 회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모든 예술활동, 사회활동, 모든 학교활동 이것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형태거든요. 근데 민해총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고 그 벽을 무너뜨리고 나가는 게 이제 민해총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존 그 틀이라는 것이 어떤 그들이 정해주는 자들만이 예술가라고 마치 면허증을 달고 설쳐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고 이제 시작한 것이 민해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향점이 있는 거죠. 여주시에서 문화원, 예총, 그다음에 민해총 간의 그 지원이 차별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기사도 썼었거든요. 2019년에는 그 개선이 가능한 건가요? 예, 국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시대적 상황에 이 문화예술이 제가 이제 처음에 사무국장을 할 때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를 평온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자도 즐길 수 있고 소외되거나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이런 것을 같이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돼서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후에 이제 계속 제가 사무국장을 한 오래 맡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이 행위들이 개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이제 문화예술이 진행될까 고민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 민해총이라는 단체는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 따른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문화예술이 그것이 올곧게 설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87년도에 전국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주민해총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제 수원과 더불어 최초로 1998년에 이제 창립을 한 건데 예총보다 여주에서는 더 먼저 창립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이제 맞는 입맛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우리의 이제 성격은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불이한 것에 항거하고 저항하는 것은 당연히 그 시대가 군부독자 시대였고 독재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술로 표현하고 승화시키기에 노력했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색을 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빨간 색깔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 여주민해총이 우리나라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 문화예술을 보존하는 그야말로 보수적인 단체이다.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거든요. 쌍년고 줄다리기든 뭐 해맞이든 대보름이든 이런 것들을 누가 했습니까? 여주민해총에서 다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문화예술들이 그 추운 데 나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그 이 시대가 이제 지금 바뀌었고 정권도 바뀌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사회로 나가고 있고 북한과도 어떤 여러 이런 평화 시스템으로 전 세계 평화를 지금 이바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제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대중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각도의 문화예술을 앞으로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주시 전에 여주군 때였던 것 같은데 행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반납하게 되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 있었지 않았나요? 그런 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참 우라통 터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맨바닥에서 아무도 안 할 때 했던 것이 제일 처음에 대보름 한마당이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한 것이 해맞이입니다. 해맞이도 경기도에서는 가장 먼저, 네네. 대보름 닷집 태우기도 가장 먼저 그렇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보름 닷집 태우기를 하고 해맞이 했었는데 우리가 정부 시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다가 이 행사를 뺏어가지고 우리 여주군에서 그 당시 뺏어가지고 이것을 다른 단체에다 줘버렸습니다. 이 행사가 없어지질 않고 해맞이는 문화원, 대보름 한마당은 무슨 녹색 무슨 성장 무슨 단체입니다.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단체에서 뭐 반론을 할지 모르지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는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여주문화원에서 여주시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는 무슨 전국 세종대왕배 축구대회를 갑자기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꼴이고 무슨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전국 예술 민속경연대회를 여주시 무슨 육상연맹이 나가는 꼴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 21세기에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세워놓고 물어봐도 이것은 참 개그맨도 그런 개그가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 그런데 이거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정권이라는 그렇고 이 시청이 원경이 시장에서 이항리 시장으로 막 바뀌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해맞이는 문화원이 하다가 추워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다시 우리 보고 하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뭐 다시 바뀌었으니까 이제 해맞이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진행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을 못한 이유는 AI 때문에 이제 행자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해맞이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행사가 없는 날도 나가보면 새벽에 나가보면 400~500명이 그 영월로와 그 여주대교 연인교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어디 뭐 다른 어떤 회사에서 이제 연합으로 왔는지 그걸 했었는데 뭐 AI의 영향으로 있다 하지만 제가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농촌 지역에서 한 대가 많이 있고 행자부 지침은 지침이고 시에서도 사실은 내년도에는 뭐 그런 일이 또 안 있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연속 3회를 못 하는 건데 그 해맞이 행사라는 것은 우리 여주시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여주 시민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이 아름다운 여주강 옆에서 그 새로운 이제 신세를 이제 건설하고 1년을 다짐하고 또 뭐 대동단결하자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꼭 뭐 되리라고 보고요. 그 대보름 한마당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항상 할 때 뭐 추웠지만 우리가 10년 넘게 한 건데 그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빼앗기고 이런 건데 올해도 이제 그쪽 다른 이제 그 단체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조율을 제가 좀 했었는데요. 일단 올해 하는 걸 좀 보고 또 뭐 같이 하든 협의를 하든 좋은 방향을 모색하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 대보름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민해총 초창기에 그 모든 얼개를 만들었던 고 김남준 동지 그리고 또 초대 같이 했던 이항민 선배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저 세상으로 떠난 김재진 우리 회원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추운 겨울에 그 지펑지펑한 땅에서 같이 막걸리 먹으면서 웃으면서 어디 가서 남들한테 10만원 20만원 얻어오고 반찬 김치찌개 무슨 찌개 얻어오고 이래가지고 만드는 게 그건데 이건 정말 나는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아까는 무슨 축구대회하고 했지만은 마치 문화재를 약탈해 가는 거하고 거의 같은 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아주 정말 내 처음에 그 단체에서 그 장소에서 그대로 하는 거 보고 참 야만적인 행위라고 생각했고 그 다리 위에서 풍물패를 싹 동원해서 풍물을 치고 방해를 오고 싶은 생각인데 말려서 내가 안 했어요. 그 당시에 하고 싶었는데 이 자꾸 목소리가 커지네. 그 생각을 하니까 그 고인된 사람들한테 되게 내가 미안하고 죄 짓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상황이. 네, 그러면 뭐 이왕 말씀 나오신 김에 요번에 그 제일 가까이 여주시에서 했던 이제 축제가 세종대학문화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해맞이 보통 하는 인파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밖에 이번에 세종대학문화제 마지막 날 그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나마 그것도 이제 행사의 그 좀 관계자들 또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였던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이게 관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발성이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굳이 이렇게 또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하는 그 수많은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들이 좀 올바르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도 많이 하셨잖아요. 요거까지만 화를 내시고 글쎄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부스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직접 참여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기가 좀 약간 애매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간 주체가 뭐 재단에서 이 공무원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일이 촉박하다거나 이런 또 이유가 있고 또 장소를 영릉이라는 장소에서 계속 하다가 또 그쪽으로 옮겼고 이런 불가피한 어떤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에도 나름 축제를 많이 해본 사람들도 있고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했으면 조금이나마 더 그 상태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진짜. 예. 제가 그 요번 이제 행사가 있기 한 석 달 전부터 이제 그 전략팀하고 공무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 선거도 중간에 개입이 되고 끼어서 이 행위 주체자들이 계속 이제 변동수가 있었어요. 문화재단으로 갔다가 문화재단이 또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그리고 제가 사실은 넣은 것도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계획서를 냈었는데 다 이쪽 저쪽 가면서 없어진 상태가 됐고 그것도 그 중에서 이제 그 여주의 이은철 선생님이라고 살고 계신데 우리나라 전통 제철을 복원하시고 옛날 도검을 하신 분이 여주에 살고 있고 그분이 실제로 실력이 대한민국에서는 1인자이기 때문에 그 울산 세월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13년 동안 진행을 하셨고 작년에 울산 시민증을 1호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되기도 하고 주체자들이 변동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주에서 이 활동하고 있는 저도 이제 뭐 10몇 년간 지금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비록 전공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이 시민사회의 그 정서들을 알고 또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 그런 뭐 장기구라든가 이런 걸 채택해서 하는 거 보면 그냥 형식적인 것이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분들이 거기 와서 뭐 자릿수 채우는 거지 거기서 어떤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지역에서 여태까지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봐라. 실제로 한 예지만 옛날에 이 무슨 군수 계셨을 때 그분은 우리하고는 뭐 생각이 틀렸다 하지만 항상 우리한테 와서 같이 조언을 구하고 밥을 먹고 술도 마시고 뭐 그런 정책적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뭐 앞으로는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제가 하나 이제 우려하는 것은 도대체 여주가 어떤 형태의 발전을 이뤄내야 되는가를 볼 때 저는 여주에는 많은 문화재들과 또 아름다운 관가 또 오염되지 않는 자연이 있고 여기에 문화예술들이 결합하면 얼마나 이 문화예술이 풍부한 도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도시는 안정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주로 올 것인데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여주 발전의 하나의 큰 포인트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축제 비판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너무 축제들이 정말 제가 논평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해요. 예, 너무 참혹하고 축제들이 이걸 정말 말을 섞을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정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도 이어가 보면 이양진 시장님이 이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당선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 시장님하고는 이제 결이 다르시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문화예술 발전이 이양진 시장님이 잘 하실까요? 이제 그 부분에서도 저는 이런 거죠. 여주의 이제 세종문화재단 건인데 그것을 실제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돼서 그걸 대책을 하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서 무슨 성과를 거둘 것인가. 좀 전에도 제가 이제 모분하고 이제 문화 쪽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정책 토론을 한번 하자. 돈을 마련해서 올해 안에 분명히 객관적 사실을 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그 활동들을 많이 해본 사람이 밑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좀 전에. 앞으로는 여주에서 이제 축제가 모든 도시에 지금 10월 달에 축제가 하느라고 이제 뭐 왁자왁자 하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뭐 굉장히 많은 여러 도시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특화된 축제이냐 아니냐. 그리고 축제가 그것을 어떤 축제이냐. 시민을 위한 축제이냐. 다수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서 여기에서 상품 가치를 높이고 경제 질을 높이기 위한 축제이냐.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좀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축제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좀 전문인들이 또 우리 지역에 인력이 뭐 충분히 있고 부족하면 뭐 전문 뭐 그런 단도 모집을 해서 그것을 좀 가동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농반진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축제를 만약에 통째로 그냥 민해총 우리 홍 국장님한테 맡겼다. 그러면 적어도 그 한 3분의 1 예산이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보통 했던 거를 보면 충분히. 만약에 경기민해총 식구들을 다 불렀다가 여기다 투입했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 4분의 1 예산이면 그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뭐 저렴한 출연료 받고 허건날 출연하니까 우리 민해총 식구들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장 혼자의 뭐 발상이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의견으로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발로 뛰었던 전문인들과 활동가들을 같이 한자리에 묶어서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1년이든 2년이든 장기적으로 여주가 그런 방향에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름답고 지금 전철도 들어오고 많은 상황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은 여기 그대로 아름답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문화 예술을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결의하고 할 그런 구성 뭐 이런 집단들이 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해총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해총 회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해총 회원은 뭐 자유롭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민해총에서 이 규약이 있는데요. 규약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또 이제 문화예술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와서 이제 활동하시는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또 이런 활동에 동조하시면 후원회원으로 이제 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실제로 뭐 예전에 아까 그 행사에 대한 탄압도 있었지만 그 전 때 많은 공무원들이 민해총 회원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모 단체장의 압력으로 다 탈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지금 또 시에 이제 뭐 팀장급 이상 뭐 공무원들이 한데 다시 가입을 하시고 계시고 공무원이든 뭐 일반 시민이든 누구나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것을 뭐 내가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주가 이렇게 문화예술을 열심히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후원하겠다 하면 후원회원으로 뭐 가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 하면 좋은 점, 회원으로 가입하면 좋은 점. 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저희가 항상 이제 저희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홍보비에 많은 부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뭐 현수막 5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내장 만들어서 이제 신문 삽지 한 8,000부 뭐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놓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잘 모르셔요. 그리고 뭐 우리 단체 회원에 가입하시면 여주민해총 카페가 또 있고 그다음에 밴드도 있으니까 수시로 이제 연락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 행사 있기 전에 항상 이제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봄쯤에 되면 저희가 이제 여주 문예 아카데미를 시작하는데 그때도 항상 연락을 드리고 또 뭐 아직은 시대가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뭐 훌륭한 공연을 하거나 이러면 다 이제 뭐 우선적으로 뭐 무료로 초대가 되시니까 그런 것들이 뭐 더불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라든가 교육을 받고 싶으면 저희들이 뭐 그런 연락을 해서 미리 접수를 하면 인원이 뭐 많이 초과되면 또 무리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도 저희가 뭐 빨리빨리 제공하고요. 그래서 같이 여주 시민이면 우리 민해총에서 같이 후원을 하든 활동을 하든 같이 뭐 예술 활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후원 회원 얘기를 해서 그런데 늘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방송에 실명 거래도 괜찮나요? 실명 거래? 네, 뭐 맞습니다. 우리 지금 민해총이 그나마 죽지 않고 살게 건물을 싸게 임대해 주신 우리 김동환 시인, 작가회 회원이시죠? 네네. 그 시인 우리 여주 출신이고 우리 김동환 시인께 너무 고맙고 현재 우리 김문영 문화원장님 그리고 문화원 박광우 부원장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10년 정도씩 아주 고액 후원자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잘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빌어서. 네, 뭐 그것과 더불어 또 실명하지 않은 많은 이제 분이 그렇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20년 전 초창기 때부터 했었던 분이니까 우리가 CMS 제도를 그 이후에 5년 뒤에 했다 하면 15년 정도를 했는데 지금 뭐 가장 많이 하신 분 같은 경우는 후원을 뭐 500만 원 이상 되신 분도 있고 뭐 또 뭐 대부분 한 10년 넘게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뭐 200만 원 이상씩 후원을 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금 이런 거를 이제 혜택을 받도록 연말에다 그걸 띄어서 다 보내드리고 하는데요. 뭐 간단한 거지만 문화원에 올해 이제 그 건물을 또 옆에 새로 짓고 뭐 강당도 만들고 예총은 또 뭐 지금 시민회관으로 돼 있는 거기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 지금 건물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이런 것들이 뭐 장기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양진 시장의 이제 공약 중에서 이제 문화예술 발전의 어떤 그런 걸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희가 뭐 임대료 지원을 조금 받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확장되고
민예총이 민예총 사람들의 뭐 의식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주 시민들의 일반적 정서와 항상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화하시고 좀 찾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뭐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은 시민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2019년을 맞아서 어떤 것을 여주민회총에서 좀 해볼 테니 많이 참여해달라. 뭐 이런 하실 말씀으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시죠. 우리 여주는 지금 현재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용인시에 이어서 아마 2위로 알고 있어요. 용인시는 그 호암박물관 네. 삼성에서 세운 그 쩌는 힘으로다가 문화재 긁어왔죠. 그러나 여주는 뭐 보물은 한 점이고 국보는 한 점이고 보물은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이 인간문화재가 계세요. 인간문화재 바로 박찬수 선생님, 그 다음에 옹기장 김일만 선생님, 그 다음에 경기도 문화재 한상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문화재는 걸어 다니는 석가탑이에요. 걸어 다니는 다부탑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조용필 오빠나 무슨 이미자 누님 만난 것처럼 환호해야 되는데 세종축제 때 박찬수 관장님이 나타났어요. 영월에서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걸어다니는 석가탑도 환호를 안 하는데 나머지 우리 민예총 사람들 정도는 그냥 우리들이 하는 작품, 우리들이 하는 예술행위는 거의 그냥 뭐 환호는커녕 그냥 냉대 수준이죠. 그러니까 괜찮은 도자기꾼들, 괜찮은 작가들 다 나갑니다. 지금 박찬수 관장님 영월에서 가 살으세요. 거기서 저보고도 그리 오랍니다. 예. 여주에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누구 도예가들 이천 서이천 도로켓 나가는 예술촌으로 다들 땅 사가지고 가고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언제 갈까 저리 갈까 궁리 중입니다. 손효상 만드는 작가도 여기 살았었어요. 여주에.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걸어다니는 인간문화재, 걸어다니는 석가탑들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간접 지원 방식으로 축제를 통해서 일부가 이제 지원되는 방식으로 계속 하고 그 축제가 그분들 중심의 축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행사 위주로 전시성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술가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게, 그러니까 그 작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저희가 그 오픈 뭐 스튜디오 같은 방식으로 해서 1년에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지원을 해드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또 여러분으로 그룹으로 묶으면 그걸 도자기 축제 때 할 수도 있고 뭐 10월달에 축제 많으니까 그때 하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러면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런 방식이 참 좋은데 그래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가야 되죠. 향후에. 이번에도 그 이은철 도검장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옆에서 보기에 아주 안쓰러울 정도예요. 그분도 뭐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런데도 그 맨바닥 아스팔트 위에 나와서 며칠씩 그렇게 하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네. 네.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이 민예총 사무국장을 하면서 고민했었는데 실제로는 뭐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개입되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사람이 사는 게 무엇이냐 이거야. 돈만 많으면 장땡이냐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텔레비전을 잠깐 보다가 누구를 봤냐면은 중국의 그 배우 주윤발이가 3,900억을 자기가 이제 다 기부하겠다 그러고 이제 죽을 때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하루에 한 달 용돈이 11만 원이고 자기는 옷을 사도 그냥 저런 데 가서 할인되는 데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자기는 지금 알았다는 거야. 삶에서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더불어 같이 산다는 거죠. 여주민예총은 이제 그런 걸 항상 앞으로 추구할 거고 실제로 여주의 문화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여기서 활동한 사람들과 또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행위들은 인간이 하는 것이지 인간을 넘어서 그런 로봇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고민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기준으로 문화예술에 이 지원되는 1년 예산이 거의
75위인가 뭐 제가 한번 얼핏 본 적이 있는데 형편없이 문화예술 쪽에 대한 이런 방향들이 낮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주시 거를 제가 봤는데도 그것도 형편없이 모자르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뭐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프랑스에 같이 갔지만 그런 걔네들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뛰어난 애들이고 걔네들도 그룹 자체는 이제 조그마한 이제 그런 기획사에서 한 건데 그런 실제 젊은이들이 춤출 데가 없어서 지금 민예총을 내가 지금 한 7년 전부터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춤춰야 되니까 말을 또 깔기 위해서 또 사람들한테 5만 원, 10만 원씩 걷어서 계속 지금 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여주 문화 예술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저는 충분한 어떤 이 기구가 세종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축제만 하는 곳으로 전락되면 그것은 큰일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옆에 문화예술인이 볼 때 이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 토론회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올바르게 이제 잡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앞으로는 오리라고 믿고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런 말을 제가 잘 안 하는데요. 진행하면서 옛날에 이제 곰이 재줄 부리고 돈은 누가 다 챙기잖아요. 이런 축제가 다 사실은 이런 이제 예술가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 행사들이죠, 사실. 그런데 대부분은 기획사와 그것도 기획사를 불러온 구조적으로 이 공생관계가 여주에서 깨지지 않으면은 그럼 절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축제가 그래서 이런 어떤 기획사를 끼고 하는 행사들은 대부분 다 없애야 되는 거에 맞고요. 지금도 그걸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중모색 자기들이 가져오기 위해서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전시장부터 계속 계속 오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방식의 축제는 아예 안 하는 게 맞다. 고리를 끊어야죠. 고리를 끊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잘 되는 축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추진위원 몇 사람이 민간인들이 돌리는 축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면은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원래 저희가 가볍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무거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주민회총 정기중 지부장님 그리고 홍석영 사무국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